이주광 의원님, 박원철 의원님, 그리고 안종남 의원님, 김명만 의원님. 홍보 그만하고요! 이렇게 심사했어. 그리고 김기탁. 그런 얘기 하나 쳐주세요! 그러면, 김명수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뭐 하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감정마을 여러분, 일단 들어보자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과하십시오! 사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알았어,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지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벅벅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비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너무 심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를 막고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짓밟는지. 너네도 무시하지 마! 그 얘기를 하세요! 얘기 듣지도 들어요. 기자들한테 왜? 기자 다 나와, 기자도 다 나와. 지금 정치 처지 뭐,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거? 지금 기자도 안 시끄면서. 사대강도 그렇고. 시끄러기 뭐 시끄럽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기사입니까, 지금? 어디 기자예요? 기자분들 시민들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히, 당신들 보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특히, 제주도는 4.3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도 제대로 못 쓴 양반들이 무슨 기자라고. 4.3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이 제주도민에게 또 다른 이러한 폭발을 통해서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폭탄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급전을 받았습니다. 구름비가 폭파된다.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선배님 어디 계세요? 구름비 폭발을 중지하라. 제주 도민들과 강정마을 절규를 귀를 크게 열고 들어라. 그리고 중단하라. 외쳤지만 메아리가 없습니다. 이 메아리가 없는 불통의 정치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독재정권 때도 그렇고 민주정부 때도 많은 국책사업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대화하고 싸우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갈등도 빚었지만 그래도 정부가 나섰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지만 작은 것을 해결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MB정부 4년 불통입니다. 완전 불통입니다.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시하고 짓밟고 일방통행식으로 부르도자식으로 밀어붙입니다. 6번의 폭파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부의 국민을 짓밟는 처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지사도, 도의원도, 새누리당도, 강정마을 주민도, 시민도, 제주도민도 모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뭉쳐서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없애야 되는 대통령이 나서서
지시했습니다.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국회 때 여러분 아시죠? 1380억 원의 예산을 몽땅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 삭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여야가 모두 하나가 돼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국회가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국회가 중단하라고 한 것은 국민이 중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민이 이렇게 외치면 지는 척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막무가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권력이 국민을 이기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표가 권력을 이깁니다. 권력이 국민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해야 되는 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심판하고 우리가 힘을 가져서 국민들이 이기는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손잡고 감정만을 지켜내겠습니다. 4.11 총선이 지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대 먼저 하십시오. 너무 늦습니다. 공천 잘하시고 연대부터 하세요. 공사를 중단하라고 외치겠습니다. 끝까지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야권연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믿습니다.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힘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 합쳐서 이기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확실하게 약속하겠습니다.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야권연대를 이뤄서 국민의 요구, 국민의 소망을 이룬다면 여러분 우리랑 손잡고 4.11 총선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앞에서 이 엄중한 4.3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민, 함덕마을, 평화의 수호자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야권연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공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힘으로 4.11 총선 승리로 여러분 앞에 선사하겠습니다. 마을 어른이 집중하래요. 여러분 야권연대 하신다면서 공천도 엉망으로 하면 아프리카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막아. 아프리카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아프리카 생각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홍영표 의원님과 신경이 되는 여기는 오로지 강정 지키시려면 야권연대 하기 위해서는 공천 잘해야 돼요. 말하세요. 오늘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영석 대표님께서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승리는 여기 호랑이보다 이정희 대표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잠깐 반대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앉아주세요. 이정희 대표님께서 계십니다. 이정희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강정을 살려주세요. 야권연대 해주세요. 야권연대에서 강정 살려줍사. 구럼비 살려줍사. 연대만이 구럼비 파괴를 막습니다. 잠깐만. 야권연대를 해주세요. 좀 조용들 없다게. 야권연대 잘해야 구럼비가 살아요. 야권연대. 공천도 잘해주세요. 얘기 좀 들읍시다. 앞에 좀 앉아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속된 이 정책을 반드시 막는 것이 야권연대의 출발이고 야권연대가 진정으로 실천하는 힘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이 싸움을 우리가 심지어 올리지 마라. 이 제주 도당까지 농사를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싸움을 지금 초기에 이기지 못한다면, 발판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연합이랑 동하군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은 공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다해서 야권연대를 만들어나는 그 협상을 하는 것만큼 그에 더한 노력이 바로 이곳 강정마을에서 드럼비 발판을 중단시키는 데 쏟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야권연대가 안 되면 역사의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가장 먼저 야권연대가 이루어지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 첫 번째는 이 발판을 무도하게도 계속하고 있는 2011년에 2월된 예산들을 어떻게 쓰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책임있는 19대 국회에서 여당들, 지금의 야당들의 공동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권 유린과 환경 파괴와 그리고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국정조사를 해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백지화시키는 것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입장이고 그것에 근거하여 야권연대가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강정마을 살려주세요. 드럼비 야권연대만이 드럼비를 살립니다! 강명마을 의뢰원으로 이루어 저희 국방부가 바로 브리핑을 했어요. 3시간 만에. 네. 오후 3시 40분 중에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거를. 집회 다 끝나, 의원님이 오시면. 그 공사중지 명령 자체를 취소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네, 중지 명령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법적으로 이거는 지사한테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특별법, 특별법을 할 때 제주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는 게 예. 공유수면 매립 그 면허 허가라든가 그런 취소의 권한이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네, 지사한테 있기 그걸 때문에. 가지고 이렇게 오늘 공사중지 명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을 국방부는 3시간 만에 그걸 무시해버리는 그런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치권에서 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압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정동영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정동영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신 제주 기자님이셨습니다. 미디어 제주? 네, 미디어 홍석준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 제주 기자님이셨습니다. 법적으로도 어거지를 부리면서 어머 우리 촛불한 서정님 밤새 트위터 보다가 아침에 촛불 트위터 보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걸어가시는 정동영 의원님이에요. 그와 비교되는 차를 타고 가신 한명숙 당대표. 네. 차 타고 갔어? 네, 차 타고 갔어요. 호의 받으면서. 안반 부사장님 대단하시네. 제가요, 열받으면 정말 공천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엄청나게 민의를 짓밟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 정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제주 도민들과 강정마을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발파가 시작됐습니다. 6번의 발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된다고 들었는데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합치고
저희도 민주당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 별파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여러분들과 손잡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과정에서 연예인들이 고문당하고 인권 유린이 말도 못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350명의 범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정마을만 해도. 그래서 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엄중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내일 야권연대라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야권연대 협상이 시작되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오늘 밤 10시에 저는 회의를 소집을 해놓고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고 야권연대를 해놓고 여러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여태까지 기다린 그 야권연대의 결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과 함께 더 큰 힘을 가지고 일을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몇 년 동안 이 아픔을 계속하면서 오셔서 이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제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기운을 받아서 이 일을 반드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도 힘내겠습니다. 야권연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받은 모든 후보들 그리고 지금 이전의 국회의원들 전부 다 금요일날 같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단 하루만이라도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한명수 대표님 이거는 약속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 올라가지 말고 내려올라가십시오. 내려올라가십시오. 대표님. 잘못된 공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려올라가십시오. 내일 생일이 올라가십시오. 내일 뭐야 똑같네 씨발. 내려올라가십시오. 제발 내려올라가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있다가 가십시오. 잠깐만요. 강제 주민의 생각이십시오. 부르민이 살려주십시오. 내려올라가십시오. 네. 선배님 차예요. 이 차 아니에요. 아, 저 뒤에 차. 박병수 부처님, 우리는 대출이를 기억합니다. 대출회를 기억합니다. 네, 대출회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민주당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제대로 민주당 이렇게 가져왔어. 어디 갔습니까? 한순간에 오늘 가시면 안 됩니다. 야권연대 회의 치르더라도 어디 갔습니까? 때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권연대 결과! 실험비 발표를 막기 위해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진짜. 이러면 뭐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이러면 뭐 해결 이러면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시고 가시면 돼. 이러면 안 돼요. 금요일날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금요일날. 내려와서 얘기를 합시다.
여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오신 겁니까? 회장님이 요청하시면 안 돼! 회장님이 요청하시면 왜 그래! 진짜 짜증나! 왜 그래! 정말 진심으로 오신 거냐고요? 좀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고 싶은 사람 가게! 이정희 대통령 오늘 우리가 언제 막았어? 잠깐만요. 갈 사람 가! 남은 사람 다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보내주십시오! 여기 가세요. 자,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김재우 의원 여기 앞에 타고요. 좀 비켜주세요! 안 돼!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보영 의원 앞에 타고요. 안 돼. 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가시면 진정성이 없어지잖아요. 안 돼! 왜 그래! 그래서 안 오시면 마음을 내. 오늘 갈 사람 보내면 안 된다고 진짜! 재홍이 형. 안 돼! 다 보내! 강력히 6번이나 속삭였습니다. 안 돼! 이래서 경찰이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셨냐고요? 마을 회장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을 회장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 돼! 다른 사람 다 보내! 야권이 필요 없어! 야권이 필요 없다니까! 가세요! 옥사체 200명 내려서 집회한답니다! 네네, 진짜 사정범이 옥사체 200명 내려서 집회한답니다! 진짜 사정범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신박스럽습니다, 나을 회장님 왔습니다! 보내십시오! 막지마! 돌려 나가! 가시는 거 아닙니다! 대표님! 막지마! 나와! 금요일날 오시고 금요일날! 와가 사진 찍고 하고 고양이 솔직해! 돈은 안 되냐가 들릴 알아! 형아가 아니라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데. 기자들 빠지시오! 조중동 쌓이는 거 보면 카메라 뺏어가지고 다 빠개버릴 테니까! 종북 좌파라고 했지, 조선일보! 내일은 사정갑을 비롯해서 내일 또 엄청난 사람들이 또 내려온다고 합니다. 강정마을 주민 아프게 하지 마!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강정마을 도와주시려면 정확히 도와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한가닥 신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 잡아놓다가 되는 아니고 지금 내일 연대가 있다고 분양이 대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있을 거 왜 하냐? 30분이 갔었는데 이정희 의원님은 아직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이정이 말고요. 저기 이강일 씨 저기 뭐야 저기 단식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저 일주일째. 대호 강정마을 위해서 왔으면! 최소한 내일 아침 새벽 비행기라도 타고 가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가지. 빨리 오세요. 회장님 나좀 볼게. 그렇게 하면 이걸 자백이라 그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달리 판단을 못합니다. 법리상. 그러니까 그거 있는 대로 단지 그 사유가 정말 법리상 치수 사유냐 라는 거는 좀
뭐 법원이 달리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자백한 사건을 법원이 뒤집는다는 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무국민도지사 쪽에 그런 데도 좀 소수를 줘서 답변서 너네 이거 내리면은 보니까 취소 사유가 있더라. 답변서 쓰게 해라. 그러면 이건 국방부도 대응을 못해요. 그냥 내리면은 취소됩니다. 취소되고 해공기 싸움 내리면은 취소되면 어떻게 해요? 공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방법도 있다. 그래서 무국민도지사가 공사중지 명령뿐만이 아니라 소송도 계류되어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금 국방부도 대응 못하고 얼마든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해군기지를 원점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갖고 혹시 나중에 면담하고 그러실 때 무국민도지사가 이거 뭐 국방부가 대응한다든지 또 소송을 해서 질 수도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답변서 준비서는 그거 한 줄만 써서 내라. 그러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저도 의지가 있으면은 지나치게 과실을 집어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아마 도지사가 근데 의지만 갖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중지 명령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답변서 쓰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한 장 딱 써서 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해군기지 싸움은 끝납니다. 진짜.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할 것이냐. 근데 그것도 무국민도지사 쪽이나 그쪽에 하여튼 소스도 주고 압박을 가하는 우리가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지금 제가 볼 때 무국민도지사 입장도 정부랑 계속 지금 각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도 근데 이제 밀리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제안을 하고서도 과연 무지사가 그렇게 하겠는가 좀 question 듭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도하고 싸워서 반대로 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단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 눈물을 줄줄 흘려서 왜 운영을 했더니 아니 우리 한 대표가 왔으면 여기 이렇게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냥 가서 야속해서 눈물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분한테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전국에 많이 다녀봅니다. 근데 강동균 이장같이 훌륭한 지도자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강정 싸움에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올 수 있고 우리가 승리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싸움이나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본 지도자 가운데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여러분은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그러시지요? 아드님이 잘하면서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강정을 어쨌든 살려줍소. 아이고. 예, 살려줍소. 예. 날 회장으로 와서라도 살려줍소. 예, 우리 어머니께도 큰 박수. 제가 이제 당 소속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 하 변호사님께서 저도 이제 몰랐습니다만 도지사의 권한 어제 기자회견 또 오늘 성명서로 이제 발파 중지 요청 그리고 이제 공사 중지 명령 검토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말고 답변서 그거를 제대로 쓰면 이게 매립 면허가 취소돼 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서 우지사가 지금 소속이 어떻게 되죠? 무소속이죠? 근데 무소속은 백이 없기 때문에 힘이 부족합니다. 뭔가 뒤에 든든한 배후가 없기 때문에 무소속은 허약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지사께서는 사실은 정당에 입당할 의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한명숙 대표들은 또 이런 간담회가 있게 되면 저는 우지사가 입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배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것이 메리미너 취소에 관한 답변서든 행정명령으로 공사중지 명령이든 이걸 소신을 갖고 하고 또 이 현장에도 당당하게 와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는 이 강정마을 해결하는데 도지사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길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깨달았다. 어떻게 제 판단이 맞나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우리 당에서는 또 여성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옛날 10년 전 얘기지만 또 입당 관련해서 좀 장벽을 세운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 일이지만 앞으로 강정 문제 해결이라는 그 초점 여기에 맞추면 저는 우지사께서 무소속보다는 어떤 정당의 배경을 갖는 것이 소신껏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과입니다. 사과. 사실은 원인 제공을 우리가 정권 잡고 있을 때 했어요. 저는 2004년에서 2005년 외교 안보 남북관계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했어요. 제 변명 같지만 그때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2007년인데요. 어쨌든 제가 관장을 하고 있었던 아니든 참여정부 때 그 말기에 이게 결정이 됐어요. 저는 참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세한 배경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이든 지도자, 대통령도 저는 무오류의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판할 수 있어요. 오판하면 뒤늦게라도 이것이 오판이라고 판단되면 이건 바로 잡는 것이 그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즉각 사과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 취임사를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의 일이지만 저는 지난번 평화비행기 행사 때 제주도민들과 많은 분들이 모인 앞에서 제주 강정을 시작한 정부의 일원으로서 저는 당시에 여당의 당의장도 지냈던 사람이고 또 강요 국무위원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서 이 강정을 바로잡는데 살기 좋은 마을 강정, 아름다운 마을 강정, 평화로운 강정을 어쨌든 정부의 결정 때문에 정책 결정의 과오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수년간 드리고 이 마을이 분열되고 갈등하고 피 흘리고 한 거에 대해서 마을 주민 가운데 300명 넘게 연임원 연행자가 몇 명입니까? 350명? 21세기 4.3의 비극이라고나 할까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것이 과거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는 오늘 6차례에 걸친 구럼비 발파가 있었습니다. 560kg의 다이너마이트를 20개의 구멍을 뚫어서 6차례에 걸쳐서 11시 반, 4시, 4시 20분, 4시 40분, 5시 10분, 20분 간격으로 6차례 그것을 막아보려고 저는 새벽 첫 비행기로 6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몸싸움도 하고 그리고 해군 기지에 들어가서 이정희 대표와 함께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참모총장에게 전화도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도 하고 사업단장인 해군 제도 별자리 하나 그 장군에게 그래서 2시로 예정됐던 2차 발파가 3시, 4시 저는 그래서 일몰 시간까지만 버티면 오늘은 일단 넘어가리라 오늘을 넘어가면 냉각기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결국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강행을 해버렸는데요. 그러나 끝난 싸움은 아닙니다. 불엄비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이너마이트 몇 방으로 깨지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560kg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할 소모량은 무려 43,000kg의 43톤의 화약을 사용 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발파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불엄비를 파괴하는 저들의 기도는 결국 4.11 선거의 무덤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페이스북, 트위터, 요새 스마트폰도 강정, 불엄비 달려와 주세요 하는 그런 애원.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강정과 불엄비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글이 올라온 게 2,800만 건이 올라왔습니다. 2,800만 개의 글이 강정과 불엄비를 걱정하는 이 SNS가 탄생한 이후에 폭발점입니다.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멀고 강정은 멀고 나는 도울 힘이 없고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고 내 힘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어제 저녁 봉기한 겁니다. 봉기했어요. 이것은 생명과 평화를 깨뜨리는 거다. 만행이다. 제2의 4.3이다. 이렇게 분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불엄비는 그렇게 다이너마이트 몇 방에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싸움을 내일로, 내일 싸움을 모레로 이어가서 4월 11일까지는 한 달이고 그 사이에 멈추게 하면 좋고 4월 만일 못 멈추게 한다면 그래도 계속 강행을 해간다면 우리가 4월 11일 저녁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저 어머니 자연, 저 넉넉한 품, 강정, 저기는 자연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흠집이 나고 상처가 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걸 복원시켜내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여기 계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강정을 지켜오신 어르신들,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한 많은 젊은이들이 영화감독이, 활동가가, 예술가가, 시민운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대한민국,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강정은 일견 죽는 듯 하지만 이 강정의 상처가 강정의 고통이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꽃피우리라고 생각해요. 연대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이 상처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성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무장평화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육군은 육군 이기주의가 있어요. 해군은 해군 이기주의가 있어요. 저는 정치를 시작했을 때 초선 때 국방위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의 내용을 좀 압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보장위원회 위원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해군은 군 내에서 약한 군에 속합니다. 1조짜리 단위 사업은 해군이 태어난 이래 가장 큰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건 뭐 작은 얘기고요. 어쨌든 자, 이 강정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도지사, 제주의 행정의 총책임자, 도의회, 주민 대표들의 사령탑. 그 다음에 어제 대단히 의미 있게도 여당인 새누리당 도지부. 이건 의미가 있어요. 새누리당 정권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제주도당은 민주통합당 도지부와 함께 똑같은 입장으로 불엄비 발파 중지하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 박근혜 위원장은 제주 강정,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 제주 단위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제주의 60만 도민과 출향 200만 도민과 또 여기 여야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는 것. 그것은 이 제주 강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국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인 한명숙 대표, 제2야당의 대표인 이정희 대표가 강정에 와서 손을 맞잡고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겠다. 야권 연대를 통해서 강정을 막겠다. 지금 우리는 솔직히 힘이 없습니다. 그 둘이 합쳐봐야 90석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대통령은, 정부는 해군기지에 목매는 사람들이고 국회도 3분의 2가 그런 사람들로 짜여있는 속에서 결국 우리의 희망은 야권 연대를 통해서 국회를 뒤집고 여소야대를 만들고 국회 권력으로 뭔가 출구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금방 설명드린 대로 정치권은 믿었지 않지만 아까 우리 국민이 봉기했다 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글을 쓴 글이 하룻밤 사이에 2,800만 건,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3건, 4건 썼으면 한 7, 800만 명이 썼겠죠. SNS로 하는 사람은 아마 한 건이라도 다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런 민심의 폭발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께 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력이지만 제가 오는 것이 달려온 이유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나타나면 좀 마음으로 힘이 되리라 그런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전 물론 지금 당에서 경선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언제라도 급하면 또 달려옵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안 가고 내일 아침에도 뭐 막을 일이 있으면 나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칠게요. 네. 그래서 일면으로는 여기 훌륭한 또 우리나라의 민변의 인권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법률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적 방어망을 또 법률적으로 이걸 메린면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법률적 대응을 전문적으로 해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연대해서 어쨌든 이것을 좀 막아보려는 노력 그리고 또 조금 미래로 보면 한 달 뒤에 어쨌든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한 달 뒤에 저는 아무리 우리 국민이 건망증이 심한다 해도 또다시 한나라당이 또다시 새누리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일당이 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절대 일당되지 다른 데서 좀 발언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발언을 하면 전혀 보도가 안 돼요. 근데 의원님이 발언을 하면은 이거는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만 일단은 인권유리 상황이 여기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데 이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그걸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나는 일단 해군의 불법이 심한데요. 해군의 민간인 폭행도 아주 심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송강호 박사님 사건입니다. 송강호 박사님이 구럼비바에 기도하러 갈 때요. 혼자서 기도하러 가는데 바닷속 수심 20m 깊이에 있는 데서 해군의 특수부대들이 와갖고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고 물을 먹이는 소위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송강호 박사님이 그때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를 들고 갔었기 때문에 그게 동영상이 다 찍혔거든요. 동영상 내용을 보면요. 물 밑에서는 폭행을 해요. 그리고 물을 먹어요. 그리고 물 위에서는 해군들이 V자, 특수부대가 V자 손가락을 들이밀면서 하는 말이 송강호 박사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게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한다는 거는 전시에도 용납이 될 수 없는데 세상의 바다 한가운데 수심이 20m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해군, 그것도 특수부대, SSU라고 그러더라고요. 특수부대가 집단으로 이 민간인을 폭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동영상으로 다 찍혔고요. 송강호 박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리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얘기할 때 소름이 끼쳤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또 고발도 했어요. 고소도 하고 기자회견 해봤자 지방죄만 좀 나오고 끝나버리고요. 고소해봤자 나중에 얘기 들어니까 무혐의 처분됐대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렇듯이 해군의 폭행도 뭐 여기자도 강금에서 폭행하고 성희롱한 사건도 있고 대학생들이 폭행당한 사건이 있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 또 아까 체포가 지금 330명이 됐고 올해 들어 오늘 체포까지 포함하면 한 뭐 130명 가까이가 체포가 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체포입니다. 저도 체포를 당해봤습니다. 제가 체포당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월 18일이에요. 구럼비바이에 그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무대를 공사업체 인부들이 와서 무단으로 부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무대가 불법적으로 설치됐다 하더라도 이걸 철거시키고 부수기 위해서는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대집행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민간인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재물손괴죄, 그리고 다수가 다중의 위력으로 부시면은 특수손괴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부신다고 하고 저보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변호사님이 오셔갖고 얘기를 해야지만 그 인부들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한번 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 현장을 갔습니다. 구럼비바이. 현장을 갔더니 막 체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 체포하느냐 그랬더니 불법 집회로 인해서 서명을 줄 서서 하시고 있습니다. 저 조클린 씨. 네네.